윤 선고 가늠자, 윤 대통령의 선고, 이 탄핵 심판 선고에 가늠자가 되는 게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죠. 일단 보겠습니다. 헌재,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숙 중앙지검장의 탄핵 여부를 결론 짓는다. 오늘 오전 10시에 선고가 있을 예정이죠. 이게 윤 대통령의 선고 가늠자가 되는 걸까라는 게 지금 중앙일보의 기사예요. 오늘 오전 10시에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지는 사람 4명이죠. 누군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탄핵 심판 선고 내려지는 사람 같이 볼까요? 네,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총 4명인 거죠. 근데 그래, 뭐 감사원장 탄핵 여부 중요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더불어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여부도 같이 지금 나옵니다. 근데 이 4사람이 뭐 가치 인용, 가치 기각이 아닐 수 있고 다 개별 뿔뿔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최진영 변호사님, 오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4대 빵. 모두 기각. 기각이다. 예. 일부는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예측하는데요. 네. 사실 민주당이 과연 탄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탄핵 소추를 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 아니겠습니까? 3가지 이유 정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기일이 열렸는데 민주당 쪽에서 안 나왔어요. 이게 도대체 제대로 소송해놓고 출석을 안 하는 케이스가 제가 있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사실 인용될 가능성이 스스로 높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점이 있을 것 같고, 어떤 그 검찰에 대한 그 탄핵 소추안은 엉뚱한 사안건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다 보니까 사안 자체가 특정 자체가 다 안 됐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검찰 일부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왜 이런 거를 기소를 했어요라고 했을 정도로 사안 자체에 대한 특정이 안 됐고, 이 부분에 대한 증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전혀 없는 겁니다. 네. 특히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카드라라고 해서 일부 검사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그 야간에 어떻게 보면 법원 회식하는 과정에서 배탈이 나서 어떻게 보면 오물을 벽에 붙였다. 이게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결국 민주당들조차도 이 사안에 대해서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최대한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먼저 결정하고 나중에 이거 탄핵해달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뒤집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불안한 것이죠. 지금 말씀은 4대 빵이다. 다 기각 혹은 각하될 거다. 민주당도 아마 알걸. 이런 취지로 좀 말씀을 하셨거든요. 장 변호사님. 글쎄요, 뭐 결과는 오늘 오전 10시에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일단 뭐 결론도 중요하겠지만 그 내용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4명, 그러니까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해서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늘 있게 되는 것인데요.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직무 수행 중에 위헌 위법적인 사유가 있어야 되고, 위헌 위법 사유가 직무를 그러니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여야 됩니다. 오늘 만약에 위헌 위법한 사유라는 부분을 헌재가 인정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지금 앞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이 뭐 기각될 것인데 뭐하러 했느냐, 뭐 네. 이런 비판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는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감사원장이나 뭐 중앙지검장이나 뭐 이런 검사들처럼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견제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제도적인 본질적인 의문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었다라는 지적 있어 왔었고요. 특히 앞서서 뭐 탄핵 사유 중에도 있었지만 대통령실의 뭐 관저 이전과 관련된 그런 감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실하게 감사했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국회가 탄핵 소추 말고는 어떤 식으로 감사원장을 견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공론화하고 또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또 민주당도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이 결과에 이르게 된 그 과정도 좀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꼭 뭐 기각이다, 뭐 각하다, 뭐 인용이다, 이런 결과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설령 탄핵안이 기각이 된다고 해도 그 안의 내용에서 일부 이 유죄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위법하다라고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그 내용까지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하셨어요. 사실 오늘 오전 10시죠. 이제 2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잠시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좀 알 수가 있는 건데, 이 결과, 물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뭐 이 고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 개별 사안도 중요합니다만 진짜 눈길이 가는 이유는 사실 이거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여기에 어떤 오늘 나오는 선고들이 가늠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탄핵 반대를 외치는 쪽에선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 이렇게 나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해요. 기각 4세, 파면 넷, 4대4로 결국 기각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때 4대4, 보수와 진보, 뭐 중도 이런 걸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선거 보면 언제가 될지 날짜 지정은 안 됐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가늠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최 변호사님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가늠자 되는 거예요? 결과의 숫자가 어떻게 나뉘는가에 따라서 가늠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허. 무슨 말씀이냐? 네. 저를 포함한 다수의 법조인들은 이 4개 사안 전부 다 각하 내지 기각으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각하나 기각을 함에 있어서 네. 8대 0으로 각하나 기각 정도 됐다고 하면은 그것은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 사건과 별로 어떻게 보면 가늠자가 되기 어렵다고 보죠. 그런데 이렇게 거의 확실한 각하 내지 기각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 결과처럼 뭐 4대4로 나뉘어서 각하나 기각된다든가 아니면 5대3으로 나뉘어서 법정 의견이 각하나 기각으로 나온다. 이랬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개인의 어떤 그 성향이 그대로 어떻게 보면 결과문에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거의 다 4대 0으로 그냥 전부 다 각하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그 내용 정말 이것이 8대 0의 의견으로 해서 전부 다 각하나 기각으로 간다고 하면 이거는 가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같은 그런 정도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의문을 받던 이른바 우리법 연구회라든가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베이스를 가지신 분들이 파면해야 된다는 취지로 선고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근거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인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윤 대통령에 대한 것은 더 확실하게 그러한 의견을 낼 것이라고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사안은 거의 8명 전부 다 4건에 대해서 기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가늠자가 되긴 어렵지 않나. 하지만 저는 이것이 기각이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네. 윤석열이 맞았다. 무슨 말씀이냐. 지난번에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 해제 요청에 따라서 바로 해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밑에 한 가지 붙였습니다. 입법농단, 예산농단, 탄핵농단으로 인한 행정부의 마비를 막아주십시오 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4건에 대해서 다 탄핵이 줄줄이 기각됐고 이번에 4건에 대해서도 전부 기각되면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비상계엄을 했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정치적인 의미가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지지세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이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은 설령 이 4건이 다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된다고 해도 그래도 나오는 결과가 8대 0으로 완벽하게 만장일치가 아니라 일부 소수 의견으로 한두 명 이건 인용돼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좀 이 가늠자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지금 그런 취지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에 오늘 이 결과가 4건의 탄핵에 대해서 다 기각이 나온다 그럼 이건 윤 대통령이 계엄의 이유로 얘기한 이른바 뭐 탄핵농단 이런 부분에 대한 입증,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장 변호사님. 그래서 일단 먼저 오늘 있을 4건의 선거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의 가늠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렵다. 일단 쟁점이 너무 다르고요. 사건의 무게감 자체도 차원이 다릅니다. 사실 대통령에 대한 것은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가 위헌이었는지 위법이었는지 이것의 쟁점이 조금 더 몰려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4건의 선고와는 전혀 관련도 없고 오늘 4건의 선거의 결과가 어떻던지 간에 그것으로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를 미루어 짐작하기도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앞서 이제
최 변호사님은 이제 뭐 탄핵이 기각되게 되면 네. 오늘 나오는 탄핵이 기각되면 마치 대통령의 계엄이 좀 더 정당성이 있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 주셨는데 네. 저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탄핵 절차라는 것은 당연히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권한인 것이고 그리고 뭐 탄핵을 뭐 남발했다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탄핵이 남발되었다 하면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을 수행하는데 조금은 불편했을 수는 있겠다라는 부분은 뭐 일견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만 불편하다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그 상황을 풀어야 되는 것이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해서 과연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을 관철할 수 있을지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탄핵을 했다라고 해서 바로 계엄을 선포한다. 이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 자체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정한 77조에 정한 요건을 어겼다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탄핵이 기각, 그러니까 오늘 있을 그 탄핵 선고가 기각됨으로써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시스템상으로 탄핵을 국회가 소추한다고 하더라도 헌재에서 걸을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에 반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실상 그것만으로도 국민들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시사하는 바 그리고 위헌위법적인 소지가 훨씬 높다라는 점을 저는 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오늘 오전 10시에 어떤 결론이 나도 그 결론을 두고 상당히 뭐 탄핵 찬성 반대 뭐 여야 간에 상당히 좀 공방이 좀 심화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오전 10시에 어떤 결론이 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